거액의 부동산 PF 대출 횡령 사고가 또 터졌습니다. 이번엔 경남은행입니다. 횡령 규모가 무려 500억 원대에 달합니다. PF 대출을 관리해온 직원이 거액의 돈을 가족 회사 등에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과 금융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산 60조 원 규모로 지방은행 3위인 경남은행에서 횡령 혐의가 포착된 건 지난달입니다. 부동산 사업을 담당하는 이모 부장은 7년 전부터 상환된 PF 대출금을 빼돌리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78억 원을 가족 계좌에 몰래 보냈는데 적발되지 않자 아예 시행사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326억 원을 대출받은 뒤 가족 회사에 이체했습니다. 상환된 PF 대출금을 자신이 담당하던 다른 사업장에서 들어온 돈인 것처럼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전체 횡령 규모가 562억 원입니다. 경남은행은 500억 원이 넘는 횡령을 모르고 있다가 이 씨가 올해 6월 다른 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뒤늦게 자체 감사에 나섰습니다. 그마저도 횡령액 78억 원만 파악해 나머지는 금감원 검사에서 확인됐습니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 씨의 단독 범행인지 혹은 조력자가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씨는 15년간 PF 대출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지난해 우리은행에서 700억 원대 횡령 사고가 터지자 금융당국은 각 은행에 순환근무제 도입을 권고했지만 경남은행은 예외였습니다. PF 대출은 담당자 외엔 대출금이 들어오는 시기와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내부에 지켜보는 눈이 없으면 횡령에 취약한 구조인 셈입니다. 리스크 관리까지 모든 프로세스가 특정인에 의존되는 구조가 장기간 이어졌을 때 여기서 횡령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은 대단히 높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은행권 PF 대출 규모는 41조 7천억 원. 금융감독원은 다른 은행 PF 대출에는 문제가 없는지 긴급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자산 규모 6조 원대로 최근 급성장한 저축은행입니다. 2달쯤 전 이 은행 본점 직원 A씨가 갑자기 해고됐습니다. 비정상적인 그 거래가 나와서 좀 더 심층 조사해보니까 그 직원은 순순히 자백을 해서 면리치를 하고 검찰서에 고발을 했는데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3억 원가량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객이 입금한 대출 원금 등을 자신의 계좌로 옮긴 뒤 다른 고객 상환금으로 이를 메우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을 썼습니다. 각종 수수료 명목의 돈도 몇만 원씩 수시로 빼갔습니다. 입사 1년쯤 뒤부터 시작된 횡령은 무려 250차례 넘게 7년간이나 계속됐습니다. 그 사이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은행은 올 초 금융감독원의 전수조사 지시 뒤에야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시스템을 개선을 해서 이런 사고가 다시 안 생기게 제가 대비했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은행, 특히 저축은행의 금융사고는 내부 감시 인력이 부족한 것과도 무관치 않습니다. 저축은행은 통상 10명 정도로 시중은행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직원에게 불시에 휴가를 주고 업무 이력을 감사하는 명령휴가제 역시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순환보직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않다 보니까 바늘 도둑이 소도둑된다는 속담처럼 올해 상반기에만 다른 저축은행 2곳에서 수십억 대 횡령 사고가 났는데 그때도 내부 감시는 제기능을 못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우리은행 본사 건물에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들어갑니다. 이 은행 차장급 직원이 회사 돈 614억 원을 빼돌리는 사고가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이 서둘러 검사에 착수한 겁니다. 이 직원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모두 614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기업 구조조정부서에 근무했던 해당 직원이 우리은행이 매각을 주관했던 대우 일렉트로닉스 관련 자금에 손을 댔다는 것이 은행 측의 자체 조사 결과입니다. 600억 원이 넘는 횡령금의 행방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은행에서 벌어진 횡령 사건에 시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불안하죠. 불안해요. 전 몇십 년을 우리은행에 이렇게 우리은행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믿고 돈을 맡기겠어요. 더 큰 문제는 횡령 범행이 시작된 지 10년이 지난 뒤에야 관련 혐의가 포착됐다는 점입니다. 그 사이 수차례 내부 감사가 있었고 금감원 검사까지 받았지만 아무도 횡령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 점검을 하든지 이렇게 방치해놨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그 금융업에 종사하는 금융사로 직원으로서는 도저히 그 이해를 할 수 없는. 우리은행은 이번 사건에 대한 명확한 경위는 밝히지 않은 채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랜 기간에 걸쳐 횡령 사건이 일어났던 만큼 은행에 공범이 있을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에서는 지난해 9월에도 지역 영업점의 부지점장이 고객 돈을 몰래 빼돌리다 적발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